또영주 TV의 또영주. 김용훈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위르겐 크린스만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다음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있어서 벤투 감독은 굉장히 이제 전술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지정해줬다는 높은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벤투 감독 다음은 누가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7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까지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게 됐는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뭐 각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여론이라든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실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의 감독 경력을 봤을 때는 뭐 선수 경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선수 경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니까요. 아직도 나는 94 미국 월드컵 때 독일 대표팀에서 크리스만이 환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우리에게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네, 뭐 저는 그때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고 그렇죠. 아니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바이에른, 토트넘에서 종활약을 했었고 특히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는 토트넘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 크리스만이 네. 현재 토트넘의 에이스로 활약하는 손흥민을 지도하게 됐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선수 시절은 차치하고 감독으로서의 크리스만 감독은 역시 이제 독일 대표팀을 이끌 때 2006 독일 월드컵에서 3위까지 기록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거만 보면 굉장히 화려할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뭐 바이른 뮌헨 시절이라든지 특히 헤르타 베를린 시절이 좀 많이 말들이 많은데 네. 축구협회에서는 좀 대표팀의 그 경력들을 좀 많이 우선순위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2008-2009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도중에 경질이 됐어요. 네.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2020년 1월인가 그때 이제 지휘봉을 잡았는데 10주 만에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뭐 아무런 대화 없이. 네, 헤르타 베를린 구단과 대화 없이 개인 SNS를 통해서 나 그만둔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헤르타 베를린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네. 크리스만 감독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10주 만에 그냥 개인 SNS를 통해서 그만뒀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 시절의 감독 경험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헤르타 베를린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기술위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네. 차두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감독으로서는 거의 지금 경력이 끝난 지가 약 3년 정도 되거든요. 아니 어찌 보면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10주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표팀에서 지휘봉을 놓은 다음부터 약 6년 정도가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국내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뭐야 백수를 데리고 왔네? 약간 지도력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필립 람이 자기 자서전에 네.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크리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서 체력 훈련만 해가지고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이야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 대표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크리스만 감독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지 모를지언정 세부적인 전술적인 부분은 내부 코치가 다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독일 대표팀 시절에는 재택근무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살면서 화상으로 훈련을 지시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하튼 재택근무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린스만이 이번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후보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축구 팬들은 재택근무 네, 그거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그리고 전술 부족. 요 세 가지를 가장 큰 문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크린스만이냐 아니면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로베르토 모레노냐. 네. 물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감독 경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코치로서 좋은 활약을 많이 하다가 네. 스페인 대표팀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딸 사망 사건 때문에 잠깐 팀을 떠났을 때 그때 팀을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 그만두고 나서는 모나코 이끌었는데 그때도 시즌 중반에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지봉을 놨거든요. 그리고 그라나다 이끌었을 때에는 중간에 지봉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경질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경험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건 있잖아요. 젊은 감독이고 수석 코치로서 워낙에 짜임새 있는 전술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니까 모레노 감독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부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개인적으로 불안한 거는 확실히 맞는데 이제 벤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좀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었고 감독 커리어로서 약간 조금 밑으로 하락세였던 느낌이 있었는데 클린스만 그것보다 약간 더 하다 보니까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북중미 월드컵은 뭐 이미 이제 참가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출 확률은 더 높아졌지만 과연 벤투 감독만큼의 그런 뭔가 그 뜨거운 열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고 일단은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전에 A매치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콜롬비아랑 우루과이의 일정이 있는데 3월 말이죠. 네. 3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클린스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서 팀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을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확실히 경력이 끊겨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네. 좀 걱정입니다. 그게 많이.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3년 6개월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중간 평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에 팀을 잘 이끈다면은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참가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본선 진출이 이전보다는 쉬워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선 진출은 쉽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하에 클린스만을 선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썰도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본선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16강 이상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이제는 16강 무대를 당연히 진출하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너무 걱정되는데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그에 걸맞는 적합한 감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28일 오후 2시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 네. 마이클 밀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뭔가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정할 때 5가지 기준을 세운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이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기로 했으니까 빠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할 수도 있잖아요. 네. 환경적인 요인 그렇다 쳐. 그리고 팀워크 이게 일단은 봐야죠. 그거는. 네. 그리고 경력 단절 기간이 짧게 보면 3년이고 길게 보면 6년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물론 이제 독일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은 그렇다 쳐요. 그리고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니까 선수 시절의 경력이 화려하니까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5가지 중에서 좋게 봐도 3가지 정도 뭐 그리고 또 5가지 또 면면이 살펴보자면 이 100% 충족하는 인물인가? 라는 조금 그런 좀 의심도 있고. 네. 물론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왔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93 미국 월드컵에서 부딪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독일 대표팀 이끌고 한국 대표팀과 경기한 적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술위원으로서 차두리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네. 또 차두리 씨는 또 독일어가 되니까 그쵸. 이리비디히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마이클 밀러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최초 시작은 1월 10일로 61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걸어서 2명의 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명의 후보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과 로베르토 모레노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린스만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 이름값 때문에 그런가?
좀 선수단의 우리나라 선수단의 무게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어린 선수들이 또 합류했을 때 감독에 대한 그 위상을 생각했을 때 클린스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선수 시절에 워낙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공격수다 보니까. 네. 독일 언론 쪽에서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어, 왜 네. 한국 대표팀이 왜 클린스만을 그 정도거든요. 그 클린스만의 위치가. 네. 그리고 독일 축구 팬들이 거의 분위기가 미쳤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왜 클린스만을 선택해? 책임감도 없고 전술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인물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다가 지금 아주 좋게 보면 아주 그냥 진짜 정말 장점을 찾아서 본다면 쥐어짜서. 예. 쥐어짜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외국인 감독 데리고 올 때 정말로 이름값 있고 높은 감독을 데리고 오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히딩크 감독 올 때도 히딩크 감독이 하향세였어요. 베티스에서 경질되고 베티스가 막 그 강등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네,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후보를 선정하고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연봉 협상이라든가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쉽지 않게 협상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클린스만이 벼랑 끝에 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에서 무언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얘는 감독 이제 못해. 우리니까 감독 세워준 거야 지금. 진짜야. 지금 한쪽 다리가 벼랑 끝에서 달랑달랑하고 있어요. 약간 이게 참 클린스만 감독도 어찌됐건 상승세를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흐름을 살려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석 코치를 괜찮은 애를 붙여주자. 전술적으로 뛰어난 수석 코치를 붙여주면 네. 아니 2006 독일 월드컵 때 독일 대표팀의 감독은 클린스만 코치는 레고였듯이 레고였으니까. 괜찮은 수석 코치가 온다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다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걱정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네. 일단 지금은 선정이 됐고요. 이미 이제 달려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북중미 월드컵까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감독 교체를 단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지금은 클린스 감독을 믿고 그의 등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걱정입니다. 일단은 축구협회가 선택을 했으니까 좀 확실히 믿어주고 밀어주고 이 앞전에 월드컵들처럼 좀 뭔가 흐지부지하지 않게 감독직이 뭐 공석이 됐다가 또 월드컵 앞두고 막 부랴부랴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성적을 해보자 뭐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인물이니까 네. 대표팀 관련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네. 자신의 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기 중에도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클린스만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똥꼬집에다가 무책임에다가 자택근무하냐 그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알고서 무마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꾸 의문부호가 들지만 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마침표가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죠. 일단은 3월 A매치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네. 이 두 경기에서 클린스만이 어떤 전술 또 어떤 선수 기용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여론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3월 달에 A매치 때부터 누구를 뽑느냐, 네, 어떻게 그게 또- 훈련하느냐, 네. 그리고 어떤 전술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네. 네, 공부해야 돼요. 네, 또 형들 TV를 봐라. 대표팀 얘기가 별로 없지. 이스타 TV를 봐라. 네,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잘해줍시다. 클린스만 감독 화이팅.